네, 오후 2시 반부터 이곳 법원에서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권성동 의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이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해 오늘 신문이 주목받았는데요. 조금 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고 윤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통일교 행사를 준비하며 본인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어프로치했다고 말한 녹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놓고 특검이 신문하자 본인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 같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은 5명인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던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 경위도 짚어주시죠. 네, 재판에서 언급된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여러 차례 접촉했던 경위가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통일교 한 간부와 통화에서 자신이 여권, 즉 민주당에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라인이 있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엔 윤 전 본부장이 노 전 실장 외에도 진보 쪽에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과 연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통일교 인사와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고 김 전 장관 역시 어떤 척락도 받은 적 없다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메시지엔 윤 전 본부장이 보수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는 내부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이 진보, 보수와 연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경찰이 통일교 의혹 주요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2가지 모두를 적용해 넘기면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확한 혐의는 밝히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하면 특검이 넘긴 2가지 혐의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인 지난 2018년 기준이면 올해 안으로 시효가 끝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수사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네, 경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한 사실이 파악됐죠? 네, 경찰 전담수사팀에서 일부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조사도 진행하며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찰 전담수사팀이 제일 먼저 진술조사를 진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경찰은 어제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3시간가량 접견하며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과거 진술 등을 다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만큼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피의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조만간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이 김건희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 역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네, 경찰청 전담수사팀에서 민중기 특검팀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합니다. 경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오늘 사건이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발장을 내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의혹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를 덮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인사는 여야 5명이라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전담수사팀은 고발장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네, 오후 2시 반 이곳 법원에서 열리는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 출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자신의 재판에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전달한 인물과 구체적 경위에 대한 추가 폭로를 고민한다던 윤 전 본부장이 그제 열린 자신의 결심에선 말을 아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이 특히 주목됩니다. 윤 전 본부장은 오늘 법정에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앞선 권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특검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던 상황이라 진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은 5명인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접근한 다른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던 윤 전 본부장 법정 발언이 세부적으로 알려진 건데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 간부와 통화해서 자신이 당시 여권, 즉 민주당에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라인이 있다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년에 걸쳐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엔 윤 전 본부장이 노 전 실장 외에도 진보 쪽에서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과 연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은 적 없다고 했고 나머지 거론된 인물들도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 직전 여야 모두가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고 언급한 거로도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특검은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이 진보, 보수와 연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린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했는데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늘 5명이 언급됐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뒤늦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이런 5명의 정치인들의 이름, 금품 수수의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좀 늦었지만 경찰의 수사를 이첩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윤영호 씨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 과정에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기소된 사건 이외의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청탁을 시도한 것이 뚜렷하게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즉시 수사를 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다소 여러 가지 경위로 좀 수사가 지연됐던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즉시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윤영호 씨 진술이나 각종의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금 액수 또 물건까지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좀 논란이 된 거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 2점. 이게 윤 씨의 진술로 확인된 거죠? 다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체성이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금품 수수를 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청탁에까지 내용을 밝혔다는 것은 금액과 시기와 전달 목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가 관계까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당사자는 전재수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인식해서 또 사퇴의 의사를 밝힌 만큼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명품 시계 브랜드 명까지 정확하게 2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너무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우려하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나한테 청탁할 리가 무엇이겠느냐. 나는 근원적으로 예전부터 해저터널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한테 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탁이 유효하지 않고 뇌물의 어떤 성립 가능성이 없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겠느냐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통일교와 관련해서 청탁이 존재했는데 반대 입장이었다고 청탁을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성립하기는 어렵죠.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한테 반대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만으로 우리가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특검 측이 윤정호 전 본부장과 관련한 통일교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반수해 보면 다수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물증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던 샤넬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상당 부분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의 진술과는 그 상관없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현금 4천만 원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시계 2점이 흘러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협조해달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 같습니다. 예, 실명이 거론된 장관 2명은 모두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네, 지금 언급이 된 5명 정치인 가운데 현 정부 장관이 지금 2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둘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교 결탁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본부장의 그 특검의 어떤 마지막 재판의 모습을 보면 특검 측에서도 통일교의 세를 확장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취지라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일부 정치 세력에게만 지원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을 찾고 물색하고 이 접촉이 되는 사람들한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유무죄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2, 3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핵심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 금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믿을만한가, 구체성이 있는가, 그에 뒷받침되는 물증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성과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본래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준 사람이 줬다라고 인정하는 공범의 자백 증거가 굉장히 유효한 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경찰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줬다, 그리고 통일부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고 장소는 어디고 4천만 원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밝힐지, 일관되게 증언을 할지, 이것이 핵심적인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전재수 전 장관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죠. 그러면서 부산 통일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한 미사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까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재 증명에 대한 알리바이를 스스로 제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왜 나왔냐면, 이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한 600명의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 그래서 관계성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축사까지 왔다라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600명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았고 나는 다른 성격의 장소에 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진실 관련해서 진실이 금방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그 자리에 6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 장관 같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사진 하나 찍어놨겠죠.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면 전 장관의
진술을 완전히 신빙성을 잃게 되고, 반면에 같은 일시에 다른 장소의 사진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전 장관이 이거는 모종의 허위에 가공된 사실로 나를 누명을 씌운다, 이런 또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동영 장관은 야인 시절이었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 5선인데다가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인 시절이라도 정치권의 인맥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뇌물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면 입증이 곤란한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현재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윤 전 본부장 진술로 금품 수수했다라는 진술이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VIP나 뭐 여러 가지 리스트의 명단이 있겠지만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공직자로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또는 어떤 이 대가 관계로서 받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정동영 장관은 굉장히 떳떳하게 나는 야인 시절이었고 차담한 거 이외에 통일교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변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의혹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등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서도 익첩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더는 지라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청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선 의원인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첫손에 꼽혀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은 건 민주당과 정권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당 대치 속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하자, 딱 검사 15명으로 의혹을 검증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본부장인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기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다만 최후 진술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단 역시 최종 변론에서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2022년 통일교 행사 당시에 한학자 총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라 지시했다고만 밝혔는데요. 특검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만 접근한 거로 보인다며 오해 소지가 있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본부장 변호인단에게 관련해서 취재진 질문도 이어졌지만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예,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죠. 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세력 확장 목적과 동시에 윤 전 본부장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본인과 가족이 교단으로부터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 보석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 밝혔는데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범행과 관련해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김건희 씨와 같은 내년 1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